이 영상은 박동명 교수의 강의를 팟캐스트로 만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규칙, 바로 조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게 우리 일상에 정말 막강한 힘을 미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잘 모르고 지나가죠. 오늘 이 숨겨진 코드의 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법학 박사 박동명님의 이 말이요.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. 왜냐면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그냥 행정 절차 같은 게 아니고요.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청사진 그 자체거든요. 조례의 단어 하나, 문장 하나가 건물의 높이를 바꾸고 공원의 위치를 정합니다. 그만큼 그 무게가 정말 엄청나다는 뜻이겠죠. 조례가 정확히 뭐냐고요? 자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? 도시의 DNA 또는 소스 코드라고요.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기본 설계도라는 거죠. 마치 컴퓨터의 모든 걸 통제하는 운영체제처럼 말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막강한 힘이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지금부터 한 도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정책 결정 하나를 잘못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,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? 그냥 세금이 좀 아깝게 쓰이는 수준일까요? 아니면 상상 그 이상일까요? 무려 214억 원입니다. 믿어지세요? 이게 그냥 시의 재정 손실로 끝난 게 아니에요. 정말 충격적인 건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? 이 용인경전철 사업은요,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. 첫째,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뻥튀기 됐고요. 둘째, 민간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불공정 계약을 맺어버렸죠. 그 결과 시는 10년 동안 거의 4,30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거죠. 이 엄청난 사건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. 절차는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다. 법적인 절차나 의회 동의 같은 것들이 그냥 번거롭고 귀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공무원 개인과 시 전체를 이런 파국적인 결정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셈입니다. 물론 모든 조례 분쟁이 이렇게 막대한 돈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때로는요, 성장하는 모든 도시가 겪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,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 사이의 충돌에서 문제가 비롯되기도 하거든요. 자, 용인시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죠. 시가 난개발을 막으려고 조례를 바꿔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경사도 기준을 더 깐깐하게 만든 거예요. 그러자 한쪽에선 토지 소유주나 개발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. 아니, 옛날 법 믿고 땅 샀는데 이제 와서 법을 바꾸면 내 재산권은 어떡하냐? 이렇게요. 반대쪽에선 시가 모두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게 더 큰 공익이다라고 맞섰습니다. 팽팽하죠?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그래서 시가 어떻게 이겼냐는 겁니다.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도구였어요. 자, 첫 번째, 경과 규정을 활용했습니다. 새로운 규칙을 당장 적용한 게 아니라 몇 개월 뒤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어요. 법원이 보기에 이건 공정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든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그냥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. 왜 환경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지를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해낸 거죠. 자, 이 두 가지 극적인 사례를 보니까요, 좋은 지방법규, 그러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이 보이기 시작하죠. 이걸 저는 입법자의 갑옷이라고 부르고 싶네요. 이 갑옷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첫째, 절차적 정당성입니다. 유예기간 같은 안전장치를 써서 공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. 둘째, 근거를 기록하는 겁니다.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이 된 데이터와 논리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 셋째,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. 특히 돈과 관련된 규칙은 다른 고시나 지침으로 미루지 말고요. 조례 자체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담아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궁극적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. 행정 편의주의는 결코 법적 안정성을 이길 수 없다. 그냥 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건너뛰는 건요, 나중에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예요.
처음부터 조례를 제대로 만드는 수고가 결국엔 수십, 수백억 원을 아끼고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? 지금까지 특정 도시의 사례를 봤는데 이 교훈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던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? 왜냐하면요,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책임성, 공익과 사익의 균형,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원칙들은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신뢰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 절대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.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의 도시를 거닐 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이 건물들, 이 공원들,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과연 어떤 숨겨진 코드가 바로 내 도시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.